네, 오늘도 백만개민 브런치 카페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주 인수권 매매, 우리가 신주 인수권을 사고 팔고 뭐 하잖아요. 그 매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신주 인수권 매매가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에 의해서 발생되는 신주 인수권이 있고, 또 유상증자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런 신주인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좀 우선 구분하고, 오늘은 주로 이제 유상증자에 의해서 발생되는 신주인수권 매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이 증자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신주인수권 중에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BW라고 얘기를 하죠. BW, 신주인수권분 사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에요. 신주인수권분 사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신주인수권하고 채권하고 분리가 안 되는 경우하고 분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회사가 돈이 필요할 때 채권을 발행하는데 뭔가 채권이 잘 팔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금 조달을 하려면. 그리고 금리도 좀 싸게 해야 되고. 그러려면 뭔가 그거를 사는 사람한테 메리트를 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워런트라는 게 딸려 있어요. 채권에. 그래서 채권은 만기 때까지 이자 주고 그 다음에 워런트를 하나 매달려서 보낼게. 그게 뭐냐면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 그거를 우리가 그 채권에 매달아서 팔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개 이런 BW를 발행하는 경우는 회사가 이렇게 좋으면 잘 안 그러죠. 예. 뭔가 이렇게 더 주면서 쉽게 말해서 세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일반적으로 뭐 그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요즘 많이 얘기되는 그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 인수권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거는 통상 거래 기간이 5년 내지 3년. 이게 무슨 말이냐? 채권의 소멸 기간이랑 같이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채권의 소멸 기간까지 이 워런트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건 거래 기간이 비교적 길다. 그 다음에 이거의 지정 가격이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신주인수권부 회사채가 발행할 때 이 지정 가격이 정해져요. 우리 이제 뭐 전원사채처럼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통해서 한 주당 얼마씩 살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요. 근데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지정 가격 한 주당 10,000원씩 살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회사가 좋아져 갖고 막 12,000원, 13,000원 이렇게 가면 어떡해요? 그 신주 인수권을 사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 웃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리미엄. 웃돈이 그 이 이제 워런트의 거래 가격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신주 인수 가격이 현저히 낮아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회사가 뭐 별 볼 일 없어가지고 시장에서 그 마켓 프라이스,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형편없이 떨어지면 사실 이게 뭐 웃돈 줄 이유가 없죠.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건 대개 이제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그 회사 이름에다가 WR이라는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무진장이란 주식회사 무진장이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럼 이제 계좌에 이렇게 있어요. 무진장 7 WR 이게 뭐냐면 이제 이거는 이제 회차를 얘기하는 거죠. 몇 번째 발행된 거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상한 기호로 써진 거 있잖아요. 이 뒤에 WR 이거는 뭐냐면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요새 이제 뭐 유력 대선 주자 부인이 뭐 도이치모터스 뭐 그 워런트 관련 이게 이제 이 BW에 의한 워런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요게 이제 오늘 얘기의 핵심이에요. 이제 요즘 이제 많이 신주인수권 증서 정확히 얘기하면 이건 신주인수권 증서에 대한 매매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주주우선 공모나 주주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가 할 때 발생이 되죠. 삼자 배정은 아닙니다. 삼자 배정은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한테 배정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거니까 이런 이유가 발생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뒤에서 제가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주주들한테 어,
한 주당 뭐 100주 가진 사람은 22주 이렇게 증자 비율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100주 가진 사람한테 22주를 준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준다는 22주에 대한 신주 인수권을 이제 발행해 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권리락으로 인한 손실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요 얘기는 뭐냐면, 증자를 어디서 결정해요? 이사회에서 결정하죠. 그럼 이사는 누가 결정해요? 대주주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죠. 그러니까 대주주의 입김이 많이 작용되죠. 근데 소수주주 입장에서는 자기는 증자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난 안 하고 싶은데, 니네가 증자를 해버렸으니까, 그럼 난 어떻게 해? 난 증자하기 싫어. 그러면 주식값만 떨어졌잖아. 권리락이 돼서. 이렇게 되는 사람한테 그거를 이제 보존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신주 인수권 증서라는 거를 만든 겁니다. 예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정 가격 이것도 역시 웃돈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신주 인수권 증서를 얼마에 팔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주 인수권 증서가 5,000원, 5,000원에 이제 5,000원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이제 증자 가격이 신주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그 가격이 15,000원이다. 그러니까 신주를 살려면 한 주당 15,000원 내야 된다. 근데 이제 이 신주 인수권 증서를 사는 분은 얼마요? 이분은 이제 2만 원에 사게 되는 거죠. 신주를. 근데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해봐야 돼요. 앞으로 이 주식이 어떻게 움직일 건가, 또 시장 상황 이런 거를 최종적으로 따져보고 이걸 뭐 사든지 팔든지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거래 기간이 이건 짧아요. 아시지만 이제 뭐 증자 공시하고 뭐 이렇게 순서에서 하는데 통상 지금 보통 한 5영업일, 일주일 기간으로는 그 정도 이제 거래 기간. 거래 기간이 무슨 얘기냐면 나는 증자 안 해. 그러니까 내 신주 인수권 증서를 팔아야 되겠어 해서 팔든가, 아니 나는 신주 인수권 증서를 좀 저 회사 좋은 것 같아서 샀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들 사이에 거래되는 게 이제 거래 기간이죠. 근데 이건 종목 이름 뒤에 R을 붙여요. 그 아까 얘와 마찬가지로 무진장이라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 주식회사 무진장이 기존의 그 주주 배정 방식의 증자를 하면서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면 계좌에 이렇게 된 게 들어와요. 무진장, 그러면 아라비아 숫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R 이렇게 돼요. 뭐 이게 무슨 암호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 저한테 댓글로 물어주신 분들 많죠. 그래서 요거는 R, 이건 뭐냐, 신주 인수권 증서에 대한 권리, 라이트의 준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13회차, 13번째 증자, 무진장에 그 권리를 가진 신주 인수공부 증서.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사고 파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사고 파는 겁니다. 네, 이거 이제 신주 인수공부 증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자고요. 이거는 뭐냐면 이건 유상증자할 때 발생하죠. 그리고 기존 주주가 받을 때 발생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1984년 10월에 어떤 취지로? 주주의 이익보호. 그러니까 뭐 소액주주 같은 경우에 자기는 증자 싫은데 그냥 증자가 돼버리면 권리락되고 손해나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존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 주가보다 어느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이제 발행이 되잖아요. 우리가 유상증자 할 때. 그렇지 않고 시장 가격보다 높거나 같으면 누가 시장에서 사지 신주 청약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뭐 그게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자기는 증자에 참여하는 게 돈이 없고, 그래서 증자에 참여하기 어렵다. 그리고 뭐 이건 자금 부족이죠. 그 다음에 참여 의사가 없어요. 난 증자 안 해. 이럴 경우에 그 발행해서 받은 증서를 타인에게 매도함으로써 그 손실을 좀 막을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이게 생긴 겁니다. 신주인수권 증서.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이제 제가 설명하는 네 가지인데, 이게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자는 거죠. 첫째, 그러면 이런 신주인수권을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 케이스가 어떤가? 첫째, 기존 주주. 기존 주주가
신주 인수권을 이제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고 싶어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예죠. 그러면 그냥 지정 청약일에 반드시 그 해당되는 금액의 이 돈이 들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뭐 만약을 위해서 해당 증권사에 뭐 통지하거나 보통 이제 통지가 없고 돈이 있으면 그걸로 가름한다고 이렇게 노티스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청약한 후에는 구주주 매매가 가능하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청약 기준일이 있으니까 몇 월 며칠까지 그 구주를 소유한 사람에게 한해서 신주 인수권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신주는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입고가 돼요, 계좌에. 그래서 그때 이제 매매가 되고 그 전에는 청약을 한 후에는 구주는 이제 매매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많죠. 참여 의사가 없어요. 나는 증자 싫어. 그러면 이분은 증자 싫어서 증자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권리락 때문에 재산 상태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받은 신주 인수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주 인수권을 차라리 팔고 말겠다. 나는 증자 안 한다. 그래서 이제 파시면 본인 계좌로 매도 대금이 들어옵니다. 근데 뭐 회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주식 주문에서 이제 기타 주문, 신주 인수권 주문 이렇게 이제 찾아 들어가시면 아까 전장에서 말씀드린 그 이상한 뭐 무진장 13R 뭐 이런 코드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종목이 돼서 거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페이지에서는 두 가지 케이스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케이스는 뭐냐? 기존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더 사고 싶은 거예요. 자기한테 배정된 게 100주에 20주가 배정됐다고 가정을 하면 좀 더 사고 싶어요. 어, 난 이거 좋아. 더 샀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걸 하실 때는 초과 청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권주 발생할 때 신주 배정 비율을 초과해서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이제 공시가 되는데 100주 있는 사람한테 20주 준다 그랬는데 만약에 초과 청약을 활용하면 이 사람은 뭐 4주까지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뭐냐면 신주 배정 비율 20주에 대해서 4주를 더 자기가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25%를 초과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신주 인수권 수량에서 초과 청약분을 이제 신청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요? 초과 청약을 활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더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가진 신주 인수권을 사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죠. 그죠? 이거는 그냥 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경우 기존 주주가 아니에요. 근데 신주 인수권 난 그 회사 거 좋아. 그래서 신주 인수권을 사고 싶어요. 어. 근데 이제 이거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경우 매수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막 앞으로 폭발적으로 이 회사가 좋아지는 그런 이제 뭐 재료가 있다면 뭐 굳이 그래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미 권리락돼 있는 구주를 사는 게 시장에서 사는 게 훨씬 편할 수도 있어요. 회사가 막 이렇게 좋아진다. 근데 이제 권리락이 막 되자마자 막 천정부지로 올라갔다. 그러면 뭐 이제 신주 인수권을 다른 사람이 가진 걸 아까 이제 경우 케이스 두 번째처럼 그 사람 파는 사람 거를 살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신주 인수권 가격이 올라가 있죠. 왜냐하면 이건 순전히 웃돈이 얼마냐를 갖고 거래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존 주주가 아닌데 내가 뭐 구태여 신주 인수권을 막 긁어모아서 이렇게 해서 산다? 이건 현실적으로 좀 그렇긴 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종목이 있을까? 그리고 뭐 여러분 아시면 주가라는 게 한없이 좋다고 올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그렇게 대단한 거면은 그런 진짜 경천 동지할 그런 게 있다면 뭐로 이제 기존 주주 입장을 놓고
증제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좀 떨어진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 이런 네 가지 케이스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거래에 좀 특이점이 있어요. 그럼 이거 어디 가서 사고 어디 가서 파냐?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모바일 트레이딩이나 홈 트레이딩에 다 이제 나오는데 이거는 지정가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가격을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일반 주식 거래 하듯이 막 거래되는 어디에서 이렇게 뭐 시장가 뭘 하든지 자기가 뭐 거기 이렇게 쭉 매도 매수 된 데서 골라서 뭐 찍어서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지정가를 본인이 이제 입력해야 되고 거래 시간은 정규 거래 시간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알려드린 그런 이제 회사마다 다 그거 매매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건 가격 제한폭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한가, 하한가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고 싶은 대로 이 지정가를 직접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밴드가 크죠. 근데 뭐 그래도 합리적인 선에서 이게 이제 결정이 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시장 가격과 앞으로의 이 회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이제 이거를 가격을 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은 뭐 간혹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오버슈팅 하거나 또 아니면 필요 이상으로 낮게 거래되는 경우가 있기는 해도 일반적인 그 가치에 수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런 이제 유상증자의 신주 인수권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이거를 우선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 뒤에 이제 WR, R 이렇게 붙은 게 의미가 다르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어떤 방법으로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케이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정리를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계좌에 갖고 계신 그런 어떤 종목이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유상증자가 있을 경우에 이제 이런 일이 꼭 발생하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댓글 다세요. 이거 어떡할까요? 막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그 네 가지 케이스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오늘 브런치 카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브런치 카페를 찾으신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더위에 건강 잘 조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